당신은 짜장면을 좋아하십니까? 네, 당신은 짜장면을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빅튜브입니다. 이런 짤을 봤습니다. 부장님 죄송한데 제가 MBTI가 P라서 오늘까지 못 드릴 것 같아서요. MBTI 드립을 드립으로 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좀 재미없는 드립이죠. 그런데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MBTI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MBTI는 그 사람의 성향을 정확하게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유형을 16가지만으로 나누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점인데다 자가 설문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자신은 약속을 잘 지킨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항목에 잘못 체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나온 결과는 그 사람의 성격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 사람을 잘 안 만나는 사람인데 항목을 읽다 보면 인싸 항목에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는 겁니다. 그럼 그 경우도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자신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항목에 해당되는 상황이 되어본 경험 자체가 별로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MBTI는 자가 설문에 의존한다는 점 때문에 태생적으로 정확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MBTI 검사에서 나온 성격과 실제 업무를 할 때 나오는 성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어스 브릭스 재단은 MBTI 결과를 채용이나 직무 배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TI 자체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MBTI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이야기하기 전에 MBTI가 무엇을 검사하는지부터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지표는 캐서린과 이사벨 모녀가 카를 융의 연구를 토대로 성격 유형을 나누는 방식을 개발한 겁니다.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BTI 검사는 이미 존재하는 그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검사입니다. 분류용 검사인 거죠. 무엇인가를 예측한다거나 무엇인가를 합리화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박씨를 보고 이걸 심으면 수박이 열릴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검사가 아니라 이미 열린 수박통을 사이즈별로 분류하는 것에 가까운 검사인 겁니다. 5kg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보다 작은 수박은 작은 수박이라고 분류하고 그보다 큰 수박은 큰 수박이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수박은 왼쪽 박스에 넣고 큰 수박은 오른쪽 박스에 넣습니다. 이 상황에서 왼쪽 박스에 있는 수박을 하나 꺼내면 오른쪽 박스에 있는 수박보다 작을 겁니다. 그럼 이 수박이 작은 이유를 왼쪽 박스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못됐습니다. 순서가 반대로 됐고 순환 논증이 되는 겁니다. 이 수박은 작기 때문에 왼쪽 박스에 들어간 것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MBTI 검사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로자를 뽑을 때 키가 큰 사람은 높은 선반에서 작업하고 키가 작은 사람은 낮은 선반에서 작업하기 위해 사람을 키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키가 큰 사람은 높은 선반에 배치하고 키가 작은 사람은 낮은 선반에 배치합니다. 이 상황에서 키가 작은 사람이 나는 낮은 선반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거다, 또는 키가 큰 사람이 나는 높은 선반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키가 큰 거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은 옳다고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건 MBTI 정식 검사지는 아니고 간이 검사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항목이 있죠. J유형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논다. T유형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먼저 재미있게 놀고 난 후에 해도 괜찮다. 이거 체크를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당신은 J유형이기 때문에 먼저 놀고 나서 할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거기다 체크한 것 아닙니까? 나는 일기장이나 과제물을 잘 잊어먹는 편이다. 여기에 자기가 체크해놓고 나는 P유형이라서 잘 잊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환 논증이죠. 이게 MBTI로 한번 꼬아놓으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건데 사실은 이거랑 같은 겁니다. 당신은 짜장면을 좋아하십니까? 네, 당신은 짜장면을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와,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는 타입이래.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는 타입이기 때문이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짜장면을 좋아하는 타입이라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이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지 왜 이 사람이 짜장면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근거로 쓸 수 없는 거죠. MBTI 검사 결과지는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격을 분류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해석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MBTI 검사를 그 사람이 행동에 대한 근거로 사용한다면 그건 그냥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TI 검사를 가지고 변명에 사용한다거나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잘못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MBTI 검사 자체가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유효성이나 신뢰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건 태생적인 결함입니다. 그나마도 MBTI는 분류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석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